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최근에 KBS 추정 60분에서 방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편, 특히 그 속에서 이제 금양에 대해 이 다룬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제가 앞전에 하루 전에 이제 관련해서 좀 방송을 올려드렸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양 관련자 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이 인터뷰한 내용까지도 또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큰 걱정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끼셨을 겁니다. 이미 주가는 또 폭락을 했고 지금 거래 정지까지 된 마당에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또 나왔으면은 주주들은 두 번 상처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금양 측에서 이제 앞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양 측에서 분명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밝힌 입장이랑 제가 이제 직접 뛰어서 우리 관련자분들 만나면서 이제 이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정보들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또 이 추적 60분 관련 방송 내용 중에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고 실제 사실은 어떤지 제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전부터 계속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그래서 방송 보도의 문제도 좀 짚어서 사실 지금 이미 힘든 주주분들이 또 한 번 지금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좀 진실에 좀 다가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방송에서는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렇죠? 첫째는 금양의 몽골 리튬 광산 투자랑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배터리 업체 나노테크 에너지와 맺은 계약의 실체 부분이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사례를 들어서 금양이 마치 과장된 호재로 주가를 부풀린 기업처럼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기업 형태가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한국 증시의 신뢰를 갉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았어요. 사실 이런 지적은 금양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내용 대부분이 뭐 초반에도 마찬가지지만 금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였고 좋은 점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구나 금양 측에서 지금 이제 밝히기로 방송 전에 제작진과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대요. 예. 뭐 이게 금양 측에서 주장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에서는 이 설명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금양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거래 정지된 마당에 거기다 개선 기간까지 부여된 마당에 방송을 탄다. 진작에 타도 됐을 부분인데 금양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인터배터리 앞전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금 상장 폐지 위기로 절벽 끝에 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금양을 떠나서 금양에 투자해서 정리도 못하고 지금 뭐 손절도 못하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주주들에게 진짜 이거는 잔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이랑 금양 측 주장의 이 불일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광산 지분 인수를 금양이 졸속 결정을 했는가? 추정육 10분 방송에서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 지분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냥 뭐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인수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방송을 보도를 했죠. 심지어 제가 봤지만 그 예고편에서 지분 인수 양의 각서를 체결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결정한 지분 인수 당시 시료가 한국에 막 도착을 해갖고 그 방송에서 보니까 나눠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 이제 온 걸 봤는데 그래서 뭐 이거 한국에 막 도착을 해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그런 그 또 나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금양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MOU를 때려맺고 한 달 만에 광산부터 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지금 금양 측에서 한 설명은 이 공지를 보셨겠지만 달라요. 제가 이 금양 측 자료 입장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금양은 해당 광산 지분 인수를 절대로 졸속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금양이 2022년도 말부터 이거는 저도 그때부터 통화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몽골 광산 투자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2023년 초부터 여러 차례 몽골 현지에 직접 사람들이 나가서 광산 소유주와 인수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2023년도 2월에 한국의 자원 탐사 전문 업체랑 이제 현장에 가서 리튬 채취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그 IR 담당자랑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리튬 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눈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양만 단독으로 간 게 아니라 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지읒이라고 나오는데 지질이라고 나오는데 제2 지질 업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신 전문가들이 있는 탐사 회사 제2 지질과 이제 동행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료들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정밀 분석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2023년 3월 5일자로 41쪽에 달하는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받아냈어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보면 금양이 인수한 그 목라 관산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제가 통화를 했을 때도 들었습니다. 기반 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뭐 마을 등 민가가 없어서 개발에 유리하다. 광산 개발할 때 인근 주민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광산 부진의 지표면, 그다음에 기존 지하 갱도, 시추공 이런 것 등에서 여기저기서 여러 개의 리튬 광맥, 광체들이 확인이 됐다. 그 폭이 5m에서 최대 40m에 이를 정도로 큰 광맥도 있었다. 그다음에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제 리튬 함유량이 Li2O 기준으로 최고 약 1.4%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지표 1%가 넘잖아요. 이게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경제성이 꽤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1.4%면 그래도 기대를 걸 만한 수치였죠. 이렇게 이제 다수의 리튬 광맥이 발견된 데에는 배경이 있었는데 원래 이 광산이 뭐 이거는 기사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 텅스텐을 캐던 곳이었는데 텅스텐을 캐다가 리튬을 덤으로 찾아낸 케이스라고 해요. 예, 그렇다는 건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탐사를 하면 더 큰 리튬 매장량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건 광산에 버려진 폐광석 더미를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리튬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폐석에서도 리튬이 섞여 있을 정도면 땅 밑에는 더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문기관의 조사랑 어떤 리서트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했으니까 금양이 몽골 광산 투자 결심을 할 만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금양이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2023년 5월 10일에 몽골 업체랑 지분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뭐 8월에 걸쳐서 실제로 60% 지분을 인수를 완료를 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이 지분 인수를 최종 결정할 당시에는 이미 시료 분석과 현지 조사를 다 마친 후였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내보낸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덜컥 투자했다는 식의 이 내용은 금양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설마 뭐 진짜 분석도 안 하고 샀나 아닐 텐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과거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한창 됐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금양이 할 일을 다 하고 투자한 것은 맞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또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주장도 했죠. 금양이 지금 몽골 광산을 분석을 하고 내부 논의를 한 뒤에 공시를 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공시부터 내고 나중에 분석하고 논의를 했다라는 어떤 취지였는데 이거는 뭐 사기라는 얘기죠. 금양 투자자라면 진짜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네? 뭐야 이거 완전히 뭐 우리 회사가 그렇게 엉망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사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금양 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방금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듯이 금양은 이미 투자 전에 분석과 검토를 다 끝냈고 그 결과를 들고 투자 공시를 한 겁니다. 공시를 먼저 내고 나중에 분석을 한 게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금양 관계자가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뭐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서도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공식 입장문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 개선기간 상황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치료 분석 보고서가 날짜가 3월 5일로 명확히 있는데 어떻게 5월 10일 MOU 때까지 분석을 안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 금양 측의 해명이나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 언론이 좀 균형을 잃고 한쪽 주장만 전하면 이렇게 사실과 어긋난 내용이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그 몽골광산 관련 내용 중에서 금양이 현재 몽골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멈춘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쵸? 예. 근데 이것도 몽골까지 가서 취재한 기자의 멘트였는데 화면에는 광산 입구가 굳게 닫혀 있고 뭐 작업이 중단된 듯한 그런 모습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장면만 보면 에이 역시 뭐 광산 사업도 흐지부지 됐구나 하고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광산에 지금 이제 주주분들이 또 같이 탐방을 갔던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양 측에서 설명도 달라요. 사업을 접거나 중단한 게 아니다.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25년 7월까지 광산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설비 증설, 그 다음에 추가 탐사 작업을 진행하느라 잠시 생산을 멈춰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정지일 뿐 이제 사업 철수나 포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키우려고 설비를 늘리는 동안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광물 채굴을 잠깐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광산 인수 후에 곧장 텅스텐을 생산하려고 이제 재개를 하려 했지만 여러 악재, 뭐 러시아 전쟁, 뭐 혹한 이유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연이 됐고, 아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설비 업그레이드와 추가 탐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멈춰 있던 것이지 광산을 방치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금양이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새 설비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서 지금 금양 몽골광산 채굴 허가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자막으로 뭐 채굴권이 만료됐다는 식으로 나와서 뭐 이런 부분들 또 보고 어이가 없어 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것도 팩트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금양이 몽라 광산에 대해서 2049년까지 물론 뭐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양에서 이 공지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합니다. 아무튼 보면 2049년까지 해갖고 지금 여기 나오죠. 2049년까지 유효한 채굴 특별 허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49년까지 그 광산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몽골 가버먼트가 공식 부여한 권한이에요. 다만 몽골 법안에서 5년마다 이제 FS라는 것은 뭐냐면 기술경제 타당성 보고서예요. 이거를 갱신을 해서 승인을 받아라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의 현지 파트너 쪽에서 2024년에 이 갱신 작업을 제때 못해서 승인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파악한 금양이 이제 2025년 1월 즉시 추가 자료 보완을 시작을 했고 필요한 서류 제출이랑 정부 관계자 현장 실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해요. 원래는 6월 말에 몽골 정부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몽골 측의 사정으로 몇 주 뒤 이제 좀 미뤄져 갖고 8월 중에 갱신 승인이 날 것으로 금양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채굴권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행정적인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근데 방송만 보면은 금양이 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캐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몽골 정부 측이 금양에 이 허가 없이 뭐 하느냐고 뭐 제재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방송이 현지 상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전달한 측면이 저는 조금 있어 보여요. 정리를 하면 지금 몽골 광산과 관련해서 KBS 방송이랑 금양 측의 해명 사이에는
이렇게 좀 핵심 팩트 부분에서 큰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만 본 분들은 금양이 참 가지가지한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광산 투자했다가 지금은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양 측에서 주장한 바로는 우리는 충분한 조사 후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을 했고 사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게 팩트예요. 진행 중인 거. 예, 뭐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후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의심은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데이터가. 그리고 또 방송이 지금 우리 해명을 거의 담지 않아서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방송 내용을 보면은 금양이 이게 왜 이렇게 경솔했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양이 내놓은 자료들을 대조를 해보니까 적어도 광산 투자 과정만큼은 회사가 나름대로 그래도 철저히 준비한 부분이 있다는 게 나오고 있죠. 예, 아무튼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양의 몽골 프로젝트가 현실에서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비판을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갭차가 어마어마했고 실망감, 매물, 주가의 하락, 그 다음에 이 금감원의 또 그런 판단. 그래서 투자 판단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생산과 매출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금양이 몽골 광산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만 흘렸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금양주주분들도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2023년 5월에 금양이 몽골 광산 인수를 공시를 하면서 향후 3년간 연매출 4,020억 원이라는 그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024억이에요. 처음 들면 와 이제 내년부터 매년 4천억씩 매출이 나오는구나 하고 기대하게끔 만드는 수치죠. 네, 덕분에 이제 그 당시에 금양 주가도 출렁이면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방송에도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 1년 뒤에 이제 2024년 그 말에 연말에 10월이죠 정확하게는 금양은 그 전망치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향 조정하는 정정 공시를 냅니다. 4,024억이라던 그 예상 매출이 66억 원으로 줄었고요. 1,610억 원이라는 예상 영업이익이 13억으로 줄었어요. 숫자 90% 이상이 날아갔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네, 어이가 없죠.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저도 사실 물량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략 매도 관련해서도 앞전 영상에서 다 그게 나옵니다. 자료들이. 그리고 심지어 정주식 전무와의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다. 뭐 투자자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금양을 믿고 정리를 안 하고 뭐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되세요. 지금 뭐 금양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2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하늘을 알던 진짜 꿈 같은 그런 어떤 그 비행이 풍선이 펑하고 터진 격입니다.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이랑 거래소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발표할 때 몇 년치 매출을 미리 추정을 해서 공시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미래 수치를 공시하는 건 이거 잘못하면 시장 혼란을 크게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을 우리는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금양이 왜? 너무 구체적인 숫자를 자신 있게 내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정정하는 바람에 내놨다가 정정을 하는 바람에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그 오인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서 벌점과 제재 금액까지 부과까지 당했고 이 일이 금양 신뢰도에 치명타가 됐죠. 왜 처음에 지금 뭐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장석영 부회장님께서 또 이제 가시적인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물음에 광산 매출 관련해서 물음에 또 나와서 대답을 하시는 그 인터뷰 영상도 있어요.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왜 이런 숫자를 공시를 했나? 금양 측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근거 없이 이 뻥튀기를 한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파트너와 협의해서 도출한 현실적인 계획이었다. 앞서 몽골광산 인수 당시에 금양은 해당 광산의 현지 경영진과 뭐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생산 일정을 다 짰다고 합니다. 텅스텐은 바로 뭐 뽑아내고 그렇죠? 이거는 뭐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뭐
하반기에 2023년도 하반기에 FS를 진행을 해서 끝나면 2024년부터 본격 채굴 이런 로드맵이었죠. 현지에서 광산을 실제 운영해온 사람들이 이 정도 생산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금양도 그 말을 믿고 추가 장비 투자 등을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9월에는 몽라광산의 현지 실무사장이 뭐 한국금양본사에 직접 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설비를 보강하면 얼마를 캘 수 있다. 이 일정을 작업하면 연매출 목표를 얼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양 경영진도 그 발표를 듣고 꽤 이제 뭐 고무가 돼서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에도 자신 있게 숫자를 담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금양 입장에서는 변호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최소한 어쨌든 아무 근거 없이 허황된 숫자를 던진 건 아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양 스스로도 정말 그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역시도 당시 금양이 내놓은 계획서를 구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꽤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객관식 정답은 아니어도 주관식 풀이 과정은 있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뭐 시장은 결과로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양의 몽골 프로젝트는 2023년 거의 뭐 진척을 못 보였고 결국에는 예상 매출 거의 진짜 뭐 이거는 영에 가깝게 수렴하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외부 환경 요인을 많이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경유 등의 이 연료 공급 차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몽골의 겨울이 예년보다 훨씬 혹독해서 채굴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같은 설명드립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솔직히 대놓고 얘기를 하면 다소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주식 전무와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보여준다. 늦었다 사실. 예. 그리고 전쟁 기후 이런 건 늘상 있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몽골이라는 환경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뭐 금행으로서는 일정이 어그러진데 당황했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선 기간에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추정 60분이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양이 이렇게 어그러진 일정과 목표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직접 몽골 사업 정상화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2025년 2월부터 본사가 직접 몽골 팀을 꾸려서 현지 운영을 챙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주주분들이 뭐 탐방을 갔었죠. 그렇죠? 예, 뭐 설비 증설, 노후 장비 교체, 추가 탐사.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이 빛을 좀 제가 좀 얼굴이 좀 따가워 갖고 예, 빛을 약하게 해서 카메라 초점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갖고 검증 받고 타당성을 현재 계획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물론 타당하다는 것이랑 현실화된다는 건 달라요. 최소한 아예 불가능한 꿈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믿고 해외에서 최신 채굴 설비를 들여와서 뭐 설치를 하고 본사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낡은 장비를 뜯어 고치고 뭐 경험 많은 광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추가 탐사를 벌이는 뭐 가용 자원을 총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몽골 현지 사업에 대해서 금양이 내세우는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아직 성과를 못 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크게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일시적으로 생산이 멈추고 숫자가 안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 노력까지 봐달라는 어떤 요청인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경영진이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고 안이하게 일정을 잡은 탓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냉정히 진짜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뭐 금양 몽골광산 매출 계획에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비판 섞인 그런 방송을 또 했죠. 너무 빠듯한 일정에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리고 왜 또 이 매출 그 진작의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또 주주들에게 어필을 안 했냐? 왜 기사로 제 3자에게 또 보게 하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경고 섞인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려가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과거만 탓해봤자 주주들 손해를 메꿀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금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양이 최소한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비판받더라도 몽골광산을 계속 개발하고 키워야만 금양이 살 길이니까. 사실 현재 금양 재무 상태로 새롭게 다른 사업을 벌이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광산이라도 제대로 성공을 시켜야 회사도 살 수 있고 주주들도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이제 주주들도 함께 또 그 몽골까지 갔어요. 엄청 힘들었죠. 예,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몽골 광산 방송 내용과 금양 해명의 저의 관점에서의 팩트라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은 금양이 졸속 투자하고 사업 중단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금양은 충분히 조사했고 사업도 계속 지금 ING고 다만 예상보다 늦어졌을 뿐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입장. 진실은 뭐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자체는 나름 준비했으나 사업 운영 능력은 많이 부족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나노테크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조금 있는데 지금 뭐 작년 9월에 금양이 나노테크 에너지와 맺었다고 발표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당시에 시장을 뜨겁게 달렸다가 지금 와서는 뭐였지 그게 싶은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KBS 방송에서도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금양이 미국 신생 배터리 회사랑 거액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상은 총판 계약에 불과를 했고 결과적으로 매출도 빵이다 라는 내용이죠. 네, 뭐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금양의 나노테크 계약은 현재까지 단 한 푼의 매출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뭐 금양이 2023년도 9월 초에 이 나노테크 에너지와 총 6년입니다. 6년간 2조 3천억 규모의 원통 배터리 셀 공급 계약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금양의 미 나노테크 에너지의 2조 원대 배터리 셀 공급 같은 헤드라인이 또 쏟아졌죠. 주가도 그날 상한가 가까이 치솟았고 그런데 이제 불과 보름 뒤에 이 정정 공시를 슬그머니 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웬걸 본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 상태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공급 계약이라기보다 해당 회사에 이제 우리 배터리를 판매할 때 독점 판매권을 준다는 이제 총판 디스트리뷰터 계약 성격이라고 좀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 물건이 있으면 너네가 팔아줘라는 협약이지 몇 개를 꼭 사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자들이 이해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죠. 이 부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분석해드렸어요. 예. 그럼 도대체 2조 3천억이라는 숫자는 뭔가?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금양 측에서는 이제 나노테크 에너지가 연 3천억 원씩 6년간 구매 의향을 밝혀서 그 총액을 MOU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의향일 뿐 뭐 강제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금양이 2023년 12월 나노테크로부터 750억 원 규모의 1차 주문서를 받았다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짜 주문이 들어왔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2024년 4월 말 예정됐던 1차 불량 납품 기한이 훌쩍 지났는데도 납품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양은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인정을 했어요. 사실상 보면은 뭐 이 2조 수주 이야기는 빚 좋은 개살구로 이제 끝난 모양새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거예요. 황당한 수주 계약으로 주가만 뛰고 정작 실적은 0이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나노테크 에너지와 비슷한 계약을 맺고 폭등후에 추락한 회사가 있었다라는 취지였어요. 실제로 3년 전에 무슨 한 어떤 코스닥 기업이 나노테크 에너지와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폭등을 했다가 결국에 계약이 무산되고 그 회사가 상장 폐지까지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아마 그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금양은 뭐 지금 혹시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양 측의 반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방송 내용에 이제 상황을 확인하고 뭐 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나노테크 에너지 측에 연락을 해서 방송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인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식 대응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예, 아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공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금양으로서도 이 나노테크 계약의 이슈가 어, 음, 자신들의 어떤 생존에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금양이 지금 추진 중인 투자 유치, 유상증자에서도 나노테크와의 글로벌 사업 전망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거든요. 예, 이 모집 공고가 또 떴네요. 방금. 예. 만약에 이제 나노테크와의 계약이 완전히 물 건넌 것 같다고 이제 인정해버리면 투자 유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7월 17일 오전 10시.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테크 에너지 계약 사안을 보면서 참 아, 많은 걸 느낍니다. 금양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보여준 일련의 이 후대성 발표들이 얼마나 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에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왔다는 사실. 예, 이런 것들을 느껴요. 아무튼 뭐 잘 되기를 응원하지만 몽골 광산 매출 4천억 공시, 부산 기장 공장 뭐 착공, 나노테크 2조 수주 하나같이 이제 듣기에 엄청난 호재인데 결국 실행이에요. 실행이 거의 안 되고 말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지점에서 금양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방송에서 이거를 강하게 부각시킨 거예요. 몽골은 그렇다 쳐도 이 부분은 뭐 방송에서 따지면은 뭐 하겠냐마는 유광주 회장님이 뭐 자신 지분 100% 수요한 투자회고 이 회사 KY 에코 인터내셔널 KJ 인터내셔널이죠. 싸게 모았다가 주가 급등 시기에 대량 매도해서 2,700억 원 가까이 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 예. 주주들은 폭락으로 진짜 눈물을 짓는데 회장이 이제 어떤 이익을 챙겼다는 식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죠. 뭐 전자공시 다 보셨을 겁니다. 개인 회사들은 2018년, 20년에 금양 주식을 주당 2,000원대 집중 매입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금양 주가가 10만 원을 넘었을 때 폭등할 때 상당 부분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를 했어요. 두 회사가 결국 이익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수천억 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개인 회사들은 금양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이기도 해요. 만약 금양이 파산을 하면 이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그 채권자가 다름 아닌 이제 이 회장 측의 회사라는 사실에 많은 주주분들이 또 이거 갖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한 거예요. 옛날 얘기까지 또. 예. 제가 뭐 그때 당시에 금양 주주분들 반응 보니까 이 대목에서 특히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도 개선 기간에 돈만 묶여갖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정작 회장은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갔다라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옳고 그름에 대한 뭐 얘기보다도 KBS 방송이 조명한 금형의 문제점들, 몽골광산 과장공시 나노테크 수주 계약의 실체, 뭐 경영진의 도덕적인 뭐 부분까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금양주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방송을 보면서 아마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데 저도 진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봤어요. 보다가 껐습니다. 껐다가 유튜브로 다시 봤는데 처음에는 이 회사의 잠재력을 저도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실망을 했고 아직도 믿음은 놓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고 또 일부 이제 주식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니까 저도. 근데 이제 주주분들의 고통이 남일 같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고통을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금양이랑 주주들에게 남은 시간과 기회는 많지 않아요. 현재 지금 금양은 회생을 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게 4천억 원 규모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죠. 이게 성공을 하면 기적적인 생환을 꿈꿀 수가 있어요. 실패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끝이에요. 이거 뭐 지연되거나 뭐 문제 터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다고 이제 해외 투자자가 4,0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 신주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죠. 예. 투자 주체는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드 인베스트먼트 TNI라는 이 회사인데 2,700만 주를 발행을 해서 4,050억 원을 총 조달하겠다. 신주 배정은 보통주 1,300만 주, 상환 전환 우선주 1,400만 주고 발행가액은 15,000원이죠. 예. 예, 일단 투자자가 왜 사우디 법인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금양 측의 이제 설명들을 들여다 보면은 이 회사의 대표이자 이제 실소유주가 사우디의 알 뭐였습니까? 알 셰흐리? 예, 라는 이 사업가라고 합니다. 사우디에서 뭐 건설, 예, 뭐 토목 관련해서 6월 20차 이거 방송에서 제가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내이사 선임이 또 돼버리더라고요. 예, 27일 날.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 이 스카이브 TNC라는 기업의 창업주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한국의 2차전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 개인 돈으로 투자를 결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지금 이 법인이 2025년 3월 10일 날 설립된 신생회사. 자본금 1억 정도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넣으려고 급히 세운 어떤 그 컴퍼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뭐 종종 있어요. 자기 명의로 법인 하나 세워서 그걸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뭐 다 있죠. 아무튼 이 투자 유치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의미가 참 큽니다. 생사를 결정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무 상태가 말 그대로 최악이고 9분기 연속 영업 적자에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단기 차입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부채 부담이 커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감사 의견까지 받으면서 거절 의견까지 받으면서 금융거래도 막혀 있고 보유 현금은 바닥나 있는데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첩첩산중인 회사예요. 지금 금양이. 이런 상황에서 4,500억 원이라는 4,0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오면 숨통을 트는 걸 넘어서 이거는 뭐 심폐소생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돈만 들어오면 급한 불부터 끌 수가 있겠죠. 몇 달 내에 상환해야 될 뭐 차입금 그다음에 공장 관련 공사 재개 자금 투입할 수 있고 한도 끝도 없네. 뭐 얘기하다 보면 2,500억 원 공장 건설 재개 원통형 배터리 설비 투자에 1,500억 뭐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은 거는 뭐 이제 정리를 하겠죠. 문제는 이게 어쨌든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느냐예요, 여러분들. 투자 발표는 했지만 8월 2일 납입일에 진짜로 4,050억 원이 금양 통장에 꽂혀야 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뭐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무슨 수로 4천억을 되냐 의심부터 지난번에도 유증한다더니 무산됐잖아 하는 불신까지 반응이 팽팽합니다. 뭐 이번엔 다를까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성을 참 어려워요. 참 이게. 이번엔 정말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9,900원에서 15,000원 프리미엄까지 책정을 하면서 투자자의 의사를 존중을 했고 이런 행보가 투자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양이 이렇게까지 오픈하고 발표를 한 걸 보면 뭔가 그래도 물밑에서 확약을 받아놓은 건 아닐까. 이제는 뭐 그냥 예측할게요. 어차피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정말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면 투자자 이름 공개도 꺼리고 시간을 벌려고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금양이 이번에는 투자자 이름, 국적, 금액, 뭐 생년월일 1900 몇 년생입니까? 65년생이었나?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투자자 측을 지금 이사회에 앉히려고. 만약 나중에 투자 취소가 되면 엄청난 이건 뭐 개망신이 될 겁니다. 이거. 금양 경영진으로서 이제는 물러설 퇴로 없이 배수진을 신셈인데 한번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뭐 사우디 왕실이랑 연줄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설도 있고 뭐 아무튼 저는 솔직히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워낙 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또 듣기 싫으실 텐데 같이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때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 주주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대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근데 정리 안 하신 분들 왜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아직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금양 주식이 거래 정지라서 손 쓸 수도 없지만 만약 재개 없이 상태가 된다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건데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금양 소액주주들을 길거리로 이렇게 내모는 꼴은 저는 보고 싶지 않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유주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금융회사의 존립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도 그래요. 또 실패하면 금양 경영진은 물론이고 이걸 지켜보는 감독 당국이나 거래소 역시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그리고 코리아 뭐 디스카운트의 적 이거를 굳이 찾자면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와 더불어서 부정확한 언론 보도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고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이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해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금양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게 해요. 예? 금양 경영진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주주들에게 잇따른 과장 공시, 실행 실패, 신뢰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누가 뭐 신뢰를 뺏어갔습니까? 저도 그 점을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판해요. 근데 이번에 이 KBS 보도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만약에 섞여 있었다면, 만약에 금양 측에서 공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건 여러분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마저 지금 뭐 2시간 가까이 금양 측이랑 인터뷰를 했다는데 사전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편집을 했으면 뭐 이건 뭐 이미 상처 입은 금양 주주들에게 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방송에서는 금양 같은 기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적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이게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 시장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금연 관련해서 지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전 방송도 저희 어, 멤버십 분들만 지금 보게끔 해놓은 상태인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이게 참 한때 그래도 우리 시장의 스타였던 금양이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현실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거래 정지된 마당에 뭐는 못하겠습니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금양에게 주어진 개선 기간은 내년 봄까지고 그 전에 충분히 재기를 도모할 시간은 있습니다. 4,050억 원 유증도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반반이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성사가 되면 금양은 다시 일어설 한가닥의 희망을 붙잡게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거래 재개도 가능할 것이고 주주 여러분들께도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탈출구는 생기겠죠.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금양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도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 역시 냉정한 관찰자로서 금양의 진행 상황을 끝까지 팔로우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 공유를 드리고 뭐 실망스러운 소식도 나와도 뭐 차분하게 이건 뭐 사실관계를 짚으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제 영상을 방송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주주분들께 위로 드리고 싶고 구독자분들에게는 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금양에 투자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투자하셔서 지금 자산 증대하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 중에 되게 많은데 금양 주주분들을 위로 좀 해주십시오. 예, 쓴소리 하지 마시고 주가 폭등기에 우리가 또 환호도 했지만 폭락과 거래 정지 사태로 좌절도 참 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예,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오로지 본인의 책임 하에 냉정한 판단으로 해야 한다고. 예, 저도 금양을 좋아했지만 좋다고만 말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쓴소리를 드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그때 이제 제 경고를 귀담아 들어서 일부 리스크를 회피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고,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께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금양이 기사 회생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음 같습니다. 금양이 이번에 난관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기술이랑 노력으로 기업 가치를 증명해놨다라는 스토리를 좀 언젠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이 아주 고통이 값진 교훈이라고 남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목, 금 이틀만 하면 또 주말인데, 앞으로도 좋은 정보, 특별한 정보 드려서 투자 기간 좀 잘 잡고 좋은 결과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DB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